안녕하세요. 세미나 2회차 주제 발표하게 된 와이프 이기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슈퍼엘러이먼트 그리고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비유를 좀 가져와 봤고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오픈 AI의 요 팀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요 팀의 연구에 대한 주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혹시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 아시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사실 드래곤이랑 요 인간 친구랑 결국에 친구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드래곤은 날 수도 있고 불도 뿜을 수 있는데 사실 인간보다 조금 더 상위의 고등 생물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인간이라는 좀 저등한 생물체가 고등 생물체를 좀 길들이게 되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이제 언급을 한번 해볼 건데요. With Strong Generalization이라고 이게 전체적인 컨셉을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제 약한 모델이 큰 모델을 어떻게 조금 제너럴레이션 해서 어떻게 인간에게 좀 수준을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그 전에 오픈AI 슈퍼얼라이먼트 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이게 작년 2023년 여름경에 좀 개설이 된 팀이에요. 오픈AI 내부에서 새롭게 인원을 확보를 해서 개설된 팀이고 연구 목적이 AGI나 소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어떻게 안전하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연구를 주로 하는 팀이고요. 현재까지 확보한 컴퓨팅 자원의 20%를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오픈AI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통용되는 AGI의 개념보다도 좀 더 높은 수준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지능, 슈퍼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 글 중에 미래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초지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또한 그 위험성이 좀 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 말에서도 오픈 AI가 얼마나 미래 AGI나 초지능에 조금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문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의 초지능을 좀 인간에게 맞추겠다는 이 컨셉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처음 개설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좀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다음 행보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저번 달에 해당 팀에서 첫 연구 레포트를 오픈AI 블로그에 게시를 했고 이게 재밌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세미나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조금 대략적인 컨셉을 하나씩만 짚어보자 하는데요. 일단 AGI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AGI의 정의 자체는 인간 수준의 업무를 조금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AI를 일컫고 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에서 1월경에 이 AGI의 레벨에 대한 이 정의 레포트를 하나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정의된 내용에 의하면 이제 AGI를 총 6개의 단계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대충만 한번 읽어보자면 일단 레벨 0 같은 경우에는 AI가 아닌 수준, 그냥 로봇의 수준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벨 1의 수준은 미숙련된 사람보다 비슷한 정도. 그리고 레벨 2는 약 50%의 숙련된 성인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는 90%의 숙련된 성인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레벨 4는 99%의 성인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레벨 5는 모든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서는 GPT-4 등의 모델은 아직은 레벨 1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테크 뉴스를 접하면서 딥마인드랑 오픈 AI의 양강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딥마인드에도 좀 관련된 연구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 세미나 준비 이틀 전에 발표가 하나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모델이냐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 지오메트리라는 모델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요거는 기하학 문제를 이제 푸는 AI인데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의 기하학 문제를 인간 금메달리스트 수준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구조 자체는 언어 모델과 규칙 기반의 기호 추론 엔진을 결합했다고 하고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직접 생성했다고 해요. 이게 100만 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인간의 풀이를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밑바닥부터 천천히 레벨을 올리는 식으로 학습을 했다고 해요. 예시를 보면은 이런 문제를 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능 자체만 보면은 앞에서 언급했던 AGI의 그 레벨 분류 중에서도 조금 상위에 랭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분야에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인간 전문가를 좀 어느 정도 많이 대체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좀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르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키워드는 얼라이먼트인데요. 사전적 정의는 조정이나 정렬, 정돈을 조금 일컫고 있습니다. 이게 딥러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적 함수가 인류의 가치나 목표, 의도와 조금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긴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할 때 거짓말을 하지 마라. 혹은 행동을 할 때 서버를 탈출하지 마라. 라는 사람 라벨을 가지고 학습이 주로 되고요. 세이프 AI의 하위 개념으로 안전한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이 분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에 GPT가 좀 발전하게 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조금 인류의 가치에 반하게 되는 위험한 예시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알고 있는 걸 전부 답변을 해버린다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GPT, 지금 사용되는 GPT 같은 경우도 서비스 되기 이전에 이런 얼라이먼트 과정을 조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에는 그러면 이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키워드인 슈퍼 얼라이먼트는 슈퍼 인텔리전스랑 얼라이먼트의 이 두 개념을 조금 합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라이먼트와의 접근 자체는 똑같지만 이제 우리가 미래에 마주하게 될 이제 모델은 지금까지의 모델과는 좀 양상이 다를 것이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초지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오픈 AI의 견해인데요.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까지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가 감독해야 할 모델이 사람보다 똑똑한 지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델을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 얼라이먼트 팀은 약한 모델로서 강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접근 방법을 제시합니다. 약한 슈퍼비전을 통해서 슈퍼휴먼 리워드 모델이나 세이프티 클래시파이어를 합숙할 수 있다면 해당 개념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적용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 중간에 세이프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는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초지능이 답변을 하게 될 때 사실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제일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답변만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뱉는 답변이 안전한지 혹은 안전하지 않은지를 인간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게 세이프티 클래시파이어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실험된 실험을 좀 볼 건데 이 그림이 제일 컨셉을 잘 나타내는 거 가져와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휴먼 레벨이라는 이 선에다가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은 지금까지 인간보다 약한 모델을 감독하는 설정에 중심을 두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초지능은 사실 사람의 레벨을 좀 넘어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래서 앞에 초지능을 조금 지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약간 두 번째 그림의 축소판 같은 느낌으로 어떤 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그거보다 더 수준이 좀 지능이 낮은 모델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랑 스튜던트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슈퍼바이저가
아는 지식을 스튜던트에게 전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제는 슈퍼바이저가 스튜던트보다 좀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슈퍼바이저의 수준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실험을 위해서 일단 접근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뭐냐면 첫 번째로 약한 슈퍼바이저 모델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미 학습된 모델을 어떤 뒤에 나올 태스크에 대한 라벨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됩니다. 요 첫 번째 제일 약한 슈퍼바이저 모델을 우리가 위크 퍼포먼스 그리고 위크 라벨, 약한 라벨이라고 조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에서 생성된 라벨로 강한 학생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튜던트 모델, 그리고 요거를 이제 메인 weak to strong performance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강한 스튜던트 모델을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요. 요거는 뒤에 나올 매트릭에서 평가를 좀 위한 것인데 요거는 이제 천장 퍼포먼스라고 하고 이제 정의 자체는 이 강한 모델이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얼마까지를 할 수 있는가 낼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 요 정도를 정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그리고 매트릭을 하나 도입을 하는데요. 퍼포먼스 갭 리커버드라는 이 매트릭을 하나 도입을 합니다. 여기 앞에서 나온 세 가지 개념을 조금 수식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로 나왔던 그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달성한다면 그때 스코어 값이 1이 되고 0이 된다면 하나도 학습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진행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주로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NLP 모델에서 사용되는 벤치마크들을 좀 가져와서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체스 퍼즐, 그리고 세 번째는 챗GPT 리워드 모델링입니다. 일단 먼저 결과를 조금 압축해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일단 GPT-4를 파인 튜닝하는 결과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GPT 3.5랑 가까운 퍼포먼스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단면적으로 보면은 성능 면에서 GPT-4가 당연히 벤치마크들에 대해서 성능이 훨씬 좋은데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능 자체가 아닌 얼라이먼트 개념에 좀 비중을 뭐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실험 목적이 제일 크고 이게 이게 수행할 수 있었던 실험 방법 중에서는 제일 간단하고 일반화하기 쉽고 이제 수행하기도 쉬운 결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NLP 벤치마크인데요. 아, 요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데이터셋에 대해서 요 벤치마크들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만들어요. 이제 좀 이진 분류 문제를 거기서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컨센스 리즈닝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상식을 조금 생성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성된 상식이 맞는지 아니면 좀 틀린 답변인지 이거를 이진 태스크 문제로 분류를 한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조금 변화를 주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스 퍼즐인데요. 이 퍼즐 같은 경우에는 릴 체스에서 조금 퍼즐을 갖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체스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 상황에 제일 맞는 위치를 선택을 하면 이 퍼즐의 정답을 맞춘 거고 아니면은 다른 선택지를 고르면은 그게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하위 두 번째 정답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 번째 태스크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주어진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가장 좋은 수를 두는 첫 번째 수를 예측하는 문제로 바꿨고요. 첫 번째 태스크 같은 이진 분류 문제가 아니라 생성형 태스크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챗GPT 리워드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오픈AI 내부 데이터인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이 챗GPT의 대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갖고 있던 데이터로 보입니다. 각 데이터가 다이얼로그랑 그리고 마지막 답변 그리고 그 답변에 따른 알맞은 그 답변 그리고 이 C2에 대한
적절성 여부? 그거를 이진 요 Y 라벨로 분류를 하는 건데요. 요 대화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표는 일단 아래 가로축은 스튜던트 모델의 컴퓨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색깔이 자세히 보면 색깔이 나눠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약한 모델의 컴퓨팅 크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가를 주로 이 두 제너럴레이션이랑 PGR 스케일링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반화는 성능이 좋은 약한 모델로 감독할수록 최종 성능도 비례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첫 번째 관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튜던트 모델이 큰 모델일수록 최종적인 성능이 좋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두 번째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좀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이진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체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는 잘 됐으나 PGR 스코어 스케일링이 잘 안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마지막 리워드 모델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조금 실패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외에도 좀 추가 실험을 진행을 한 거를 언급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보조 로스를 사용하면은 성능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향상되었다라는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이게 라벨링 그 약한 모델에서 가져온 라벨로 교육을 하는 문제다 보니까 라벨에 좀 오버피팅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실험의 한계와 얘기해 볼 점은 다음과 같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얼라이먼트에 대한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점도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첫 번째 한계점은 이제 사전 학습이 약간 누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전 학습 데이터에는 암묵적으로 인간의 지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환경에서 모델의 능력을 인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 초지능의 성능이 같은 방법으로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의미한 학습이 사실 이게 모델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약한 모델의 아웃풋을 큰 모델이 모방했을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모델의 오류가 인간이 저지르는 오류의 양상과 다를 가능성도 당연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할 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험 자체는 좀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실험 결과나 주어지는 리미테이션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의 초지능의 이 규모 양상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유튜브 영상 중에 발화자분이 마치 여기에 콜럼버스의 달걀 같다는 비유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여기 어떤 예시냐면, 이 콜럼버스가 귀족들한테 약간 달걀을 이러고 세워보라고 한번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세우지 못하다가 콜럼버스가 여기 달걀 밑에 껍질을 조금 까서 달걀 세우는 방법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귀족들이 그렇게 하는 거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전혀 약간 노벨티가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처럼 사실 이 실험 접근 방법 자체도 이 방법을 처음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 거지, 그 두 번째부터는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실험이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첫 번째라는 의미가 좀 커서 이 실험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까지 실험 내용을 보고도 아직 좀 이르다는 느낌을 완전히 떨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맨 처음 소개에서 언급을 했듯이 오픈AI는 이 팀과 이 주제에 꽤 큰 리소스를 투자하고자 하고 있고, 사실 이 팀에 이
분야에 대한 정복 목표가 2027년까지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러면 이제 약 4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팀의 행보를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뒤에 실험 결과 그래프 부분을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첫 번째 논문 들어가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